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미술임용고시 인천지역 초수합격생 위상미술 수강생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여서 이렇게 합격 수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제 합격 수기 자료는 아트패스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그 합격 수기를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 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합격 수기 목차는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저의 자기소개를 조금 한 후에 두 번째는 교육학과 전공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치며라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저의 특성인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와 특성이 같은 선생님들이 제 공부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제 특성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공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그 특성에 맞는 안성맞춤 공부 방법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특성들을 합격 장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저의 특성을 이렇게 4가지로 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저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타입입니다. 이것은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큰 숲을 본 후에 작은 나무들을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밖에서 안으로 점차 파고 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저와 같이 먼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제 공부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저는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패드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종이와 펜, 연필로 다 직접 공부하면서 한 스타일이라 굳이 전자기기나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저의 암기법은 두문자 암기법을 지향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문자 암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먼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암기법을 생각한 후에 그 암기법을 밀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장독립형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독립형은 저는 공부할 때만큼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요, 스터디를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계속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독립형 스타일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스터디를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떤 공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특성이 비슷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학인데요.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은 60분 시험으로 사실 매우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문제를 읽고 문제를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또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시간이 60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던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핵심 키워드를 인출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암기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 암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문자 암기법을 사용하여서 단시간 안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학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핵심 키워드만 이제 빠르게 외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에 좀 자신이 없다면 교육학 점수로
전공 점수를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공 점수가 조금 부족했지만 교육학을 19점 맞았기 때문에 교육학 점수로 어느 정도 전공 점수를 커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지 쓰기인데요. 교육학에서는 백지 쓰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용한 백지 쓰기는 요일마다 교육학 단원을 정해서 백지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는 교육과정, 화요일 날에는 교육심리 이렇게 한 요일마다 한 개의 단원을 딱 정한 후에 그 단원을 백지 쓰기를 통해서 빠르게 핵심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교육학의 내용을 탄탄하게 이해를 하고 하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전공에 조금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공 공부 방법인데요. 전공에서는 교육학과 조금 다르게 공부 방법을 잡았습니다. 전공은 교육학과 다르게 시험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신 전공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지 파악을 제대로 한 후에 정확한 핵심 키워드를 적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공은 시간에 염두하지는 않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하고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인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취지 파악을 제대로 한 후에 정확한 키워드를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단적 사고입니다. 세단적 사고란 위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공부는 세단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저의 공부 모토로 삼았습니다. 세단적 사고란 모든 공부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구조화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 임용미술이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단적 사고를 가지고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를 딱 정리해 놓고 그 핵심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백지 쓰기인데요. 저는 백지 쓰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지 쓰기를 통해서 저희는 많은 키워드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지 쓰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핵심 키워드를 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반기 때는 요일마다 미술 임용 범위를 정해서 백지 쓰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는 미술교육학과 감상 비평을 백지 쓰기를 하고 화요일 날에는 표현에서 회화, 파나, 조소, 수요일 날에는 표현에서 디자인, 공예, 서예를 하였고 목요일 날에는 동양미술사와 한국조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서양미술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정해놓고 백지 쓰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인출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이 아플수록 암기된다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백지 쓰기를 통해서 저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제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술과 교육과정을 모두 암기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 암기하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교육과정 암기 같은 경우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외웠습니다. 매일 말을 하면서 자기 전에 15분 정도 투자를 해서 시험 전날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위상문제, 위상미술 모의고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상문제 모의고사 문제가 정말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외웠던 내용들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위상미술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공책에 수기로 작성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짜투리 시간에 또는 뭐 지하철 이동 시간이나 그럴 때는 제가 정리한 위상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위상미술의 양질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까지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저는 교육학과 전공 모두 상반기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백지 쓰기와 두문자 암기 방법을 활용하여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백지 쓰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핵심 키워드가 머릿속에 외워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핵심 키워드를 아주 잘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저는 1년 동안 공부할 때 위상 선생님께서 많은 명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머릿속에 남은 명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모든 공부는 세단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와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명언을 모토로 제 공부 방법을 정하였고 모든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단순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학생들을 더 야심차게 가르칠 것이라는 신념을 명심하라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더 잘 아이들이 더 이해가 갈까 또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교사가 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할 선생님들께서는 매우 막막하고 암담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고 나야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우 막막하고 매우 걱정이 될 테지만 저희가 분명히 선생님들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장에 나갈 교사로서 꽃이 되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격의 문이 열리다입니다. 항상 저는 공부할 때 제가 합격이라는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동기부여하였는데요. 저희 모두가 합격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상미술의 사행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미술로 하겠습니다.
위로가 되어주는 명언장인 위상쌤과 장지연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술술 미술 문제가 풀리는 곳은 바로 위상미술입니다. 저는 위상미술을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이렇게 제가 이 합격 수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합격 자료는 아트패스에 게시되어 있으니 아트패스에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